봄이 오는 길목에서도 겨울을 벗어나지 못한 새하얀 섬 하나가 있습니다. 저 조그마한 그 섬 하나 있잖아. 그게 재생마냥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불나서 그런 줄 알았어. 처음에는. 하얘졌다니까. 그 전체를 그냥 싹 덮어버렸다니까. 처음이에요 이게. 처음 보는 광경에 재앙이 난 건 아닐까 의심했다는 사람들. 제작진이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호수 한가운데 있는 섬은 빛깔만으로도 존재감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곳에만 눈이 내린 듯 섬 전체가 하얗게 뒤덮여 있었는데요. 대체 이 하얀 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뭐 원래는 소나무가 저렇게 꽉 차서 시퍼랬지 저렇게. 파랬었지. 그게 하나의 나무가 다 있었는데 예전에 안 그랬어요. 원래 겨울에도 푸른 섬으로 알려졌다는 작은 섬. 언젠가부터 본래의 모습을 잃은 채 점점 하얗게 변해갔다는데요. 과거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지난 날짜의 로드뷰를 확인해보니 주민의 증언대로 섬은 남다른 푸르름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9년 만에 섬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안 좋지. 나무가 그 느닷없이 그냥 다 뒤져버렸으니. 누가 죽인 거지. 물이 오염되지 않는 이상 이게 왜 사야 될까? 새싹이 돋는 푸른 봄에 왜 섬은 점점 하얗게 변해가는 걸까요? 봄이 오면 하얗게 변하는 나무라도 있는 건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봤는데요. 쉽게 말하면 엽록소를 파괴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성물질이라든지 강한 염류가 탈색을 시켜버리는 거죠. 환경적으로 된 것, 이게 이제 이런 새똥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되기도 하고. 새의 배설물로 인해 섬 전체가 하얗게 변해버린 건데요. 자세히 살펴보니 나무마다 검은 새들이 앉아 있습니다. 대체 이 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까마귀가 아니고 까마귀치라고 바닷가에서 산대야. 아 원래는 없었지. 어느 날 갑자기 가마우치가 이게 싹 덮어버리더라고. 요 앞에 쫙 하면 요 앞에가 쫙 깔리다시피 해 가마우치가. 대표적인 겨울 철새 중 하나인 민물 가마우지. 무려 수심 10m까지도 잠수가 가능한 새로 알려져 있는데요. 독한 산성을 띠고 있는 가마우지의 배설물로 인해 나무가 하얗게 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섬을 점령한 가마우지는 대체 몇 마리나 될까요? 오래전부터 섬을 지켜봐왔던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는 실로 놀라웠는데요. 번식지인 거죠. 그러니까 아기를 키우는, 새끼를 키우는. 지금 상태로 봐서는 한 4, 5년 정도 이용한 걸로 보입니다. 외형상으로 봤을 때 한 350쌍 정도, 그러니까 한 700마리 정도가 둥지를 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마우지는 유해조수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전국적으로는 증가하고 있어요. 가마우지가 증가하면서 하얀 섬 역시 전국 곳곳에서 발견됐는데요. 수원의 한 공원에 있는 인공섬 역시 새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나무 위를 살펴보니 역시나 가마우지대가 점령한 채 새봄을 맞아 알을 품고 있었는데요. 그 새가 많으면서부터 이파리를 못 봤어. 또 여름에도 파란 게 없어요 요즘에. 거기는 영 안 좋아요. 하얘가지고. 시집 올 때부터 없을 때부터 있었거든. 저 안에 가서 미나리도 뜯고 그랬어요. 대구의 한 공원에서도 새하얗게 변해버린 섬과 함께 가마우지대가 발견됐는데요. 푸르름을 자랑하던 섬은 약 6년 만에 새하얗게 변해버렸다고요. 평소에 이제 볼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니까 조류 배설물들이 나무에 이제 나무가 죽는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까 싶어서 대책 작업도 하게 된 거고 방충제도 설치를 하고 이제 조치를 취한 상황이에요. 철새로 알려진 가마우지는 왜 사람이 살지 않는 작은 섬에 털을 잡고 머물게 된 걸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전문가를 만나봤는데요. 원래는 겨울에 왔다가 이제 봄에
떠나는 것이 정상인데 국내 잔류하면서 번식과 개체수를 늘리는 일이 최근에 이제 사람들 눈에 띄고 이렇게 사회 문제 또는 생태 문제라고 인식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수만 마리가 산다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왕성한 번식력을 자랑하는 가마우지는 10년 만에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했고 어느새 전국 곳곳으로 그 영역을 넓혔습니다. 최근에는 한강을 비롯한 전국에서 점차 이제 민물 가마우지의 번식 사례가 발견되고 심지어는 수질 오염이나 이런 것들이 가중되면서 특히 양식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이제 잠수성 오류로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고기의 포식자이기도 한 가마우지는 어민에게도 두려움의 대상인데요. 모두 천여 마리로 양식장 세 곳에서 무려 15만 마리의 물고기를 잡아 먹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마우지 수가 급증하면서 어획량도 감소한 상황. 고기잡이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부 손종구 씨는 족자섬에 뿌리 내린 가마우지 때문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데요. 저 같은 경우 붕어를 하루에 한 10kg 잡는다 그러면은 저거 나오고서부터는 4, 5kg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반 이상은 50% 이상은 수확량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죠. 거의 분류기나 베이스 못지않게 가마우지가 민물 토종고기를 많이 고사시키고 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섬에서 오랫동안 번식을 이어온 가마우지. 철새로 알려진 녀석들이 떠나지 않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민물 가마우지는 잠수를 해서 크고 작은 물고기를 사냥해서 먹고 살거든요. 잠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물이 얼지 않고 있고 얼지 않고 있다는 것은 겨울이 따뜻하다는 증거입니다.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하천과 이런 소호들이 엄청 깨끗해지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제 다양한 생물상이 확보되고 그 생물상이 먹이 자원이 되면서 즉 이 친구들도 겨울에 이동해서 도착해보니 먹을 것도 많고 겨울나기가 만만하다. 즉 좋다라고 생각할 경우는 여기에 잔류할 수도 있거든요. 철새에서 어느덧 텃새가 돼버린 가마우지. 새를 확장하며 발생하는 피해 또한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가마우지를 유해 조수로 지정하기에 앞서서 그 비살생적으로 가마우지의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는 관리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완료한 다음 지자체에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반가운 철새에서 골칫거리로 변해버린 가마우지. 과연 사람과 가마우지가 공생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그 방안을 하루빨리 찾길 바라며 지금까지 미스터리 M이었습니다.